청소부 주제에 회의실은 왜 들어와요? 아, 그리고 팀장이 내 앞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드님 회사 체면 좀 생각하세요. 그 말이 바닥에 떨어져 퍼졌습니다. 손에 쥔 대걸레 자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았습니다. 바닥 위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초라했고 낯설었죠. 괜찮다. 먼지는 밟혀야 티가 나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벗는데 오래된 서랍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노란빛 통장, 모서리가 다른 그 표지엔 주식 예탁증서 4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발급일 창립일자 1998년 3월 2일. 내가 처음 대걸레를 잡던 그 해였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무시받던 청소부 정혜숙 씨 50억 통장으로 회사를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본사 지하 셔터가 덜컥 열렸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앞치마를 메고 대걸레를 꺼냈습니다. 로비 유리문이 닫힐 때마다 찬 바람이 발끝을 스쳤습니다. 손이 얼었지만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죠. 이젠 걸레 자국이 내 발자국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 둘이 힐끔 나를 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저분 아들 여기 다닌다잖아. 그래도 청소는 청소지 뭐. 말끝이 바닥에 떨어져 발에 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걸레질 소리만 조용히 회의실 복도에 흘렀습니다. 9시가 조금 넘자 회의실 문 안쪽에서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완벽하죠? 커피 한 잔 더요.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보이는 커피잔을 바라보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걸레 자루가 덜컥 부딪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태식 팀장이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 여사님, 회의 중엔 안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걸레를 세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지가 보여서요. 네, 다음부턴 주의해 주세요. 여긴 사무실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며 웃음소리가 다시 번졌습니다. 나는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대리석 위로 내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얼굴이 바닥보다 더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퇴근 무렵 팀장이 검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윤도현 과장 회사 체면 생각하셔야죠. 그가 내민 봉투엔 청소용품 관리비라 적혀 있었지만 그건 퇴출 통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퇴근길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작은 원룸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롱 및 서랍을 열다 낡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노란빛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리안테크 주식 예탁증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급일 1998년 3월 2일. 내가 처음 대걸레를 잡던 그 해였습니다. 종이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통장을 쥔 채 오래 묵은 먼지가 한순간에 쓸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먼지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의 유리문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노란 통장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숫자 하나하나가 먼지처럼 붙어 있었고 그 먼지를 손끝으로 떼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출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직원들이 붐비는 시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서 걸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유리창은 오후에 닦으세요. 지금은 손님이 많아요. 팀장의 말투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더럽잖아요. 이럴 땐 바로 닦아야죠. 그래도 눈에 띄면 곤란합니다. 청소가 눈에 띄는 게 뭐가 곤란한가요?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우리 둘의 모습이 마주섰습니다. 나는 걸레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닦을수록 유리가 맑아졌고 그 속에서 내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점심시간 아들이 조심스레 나를 식당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불편한 게 뭐가 불편하니? 내가 다니는 회사 바닥인데 내가 깨끗하게 만들면 좋지 않니? 사람들이 오해해요. 나 출세했다고.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퇴근 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머릿속에 며칠 전 그 통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주식 예탁 증서 4글자, 창립 첫 해에 받은 종이 한 장. 그땐 그냥 휴지 쪼가리였는데 지금은 뭔가 이상하게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손을 대니 종이의 거친 질감이 전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잉크가 번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면가 500원, 주식 수량 1만 주.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의 월급보다 훨씬 작았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묘하게 무게를 가진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라는 문장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월일, 팀장의 발언, 직원들의 시선, 내 마음속의 먼지.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퇴근 후 들른 은행의 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창구 위로 잉크 냄새가 스며 있었죠. 손에 든 낡은 통장은 바람만 스쳐도 종이먼지가 일었습니다. 직원이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살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래된 구주권이에요. 요즘은 전산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대로 갖고 계셨네요. 그의 말에 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치가 있을까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론 꽤 됩니다. 회사 이름이 리안테크 맞죠? 그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프린트에 내밀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숫자들이 잉크처럼 선명하게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종이에서 따뜻한 프린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 속엔 세월, 인내, 그리고 희미한 복수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겨울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내 안의 온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된다. 며칠 전 써둔 문장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새로 썼습니다. 통장 실물 확인 완료. 창립 멤버 증인 가능성 1명. 그 이름은 만식 오빠였습니다. 예전 구내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회사 창립 초기에 나처럼 급여 대신 주식을 받은 사람이었죠. 전화를 걸자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진짜 오랜만이네. 만식아, 그때 우리 급여 대신 받았던 주식 기억하지? 그거 아직 갖고 있었어? 응, 버리지 않았어. 대단하네. 요즘 그 회사 주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전화했어. 우리 둘 그때 일 좀 다시 꺼내보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누나, 그때 우린 식권보다 못한 주식 받았다며 웃었잖아. 근데 그게 이젠 금값이래.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끝이 손가락에 닿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계산기를 올리고 프린트된 종이를 옆에 뒀습니다. 액면가 500원, 주식 만주 지금 주가 5만 원. 머릿속에서 숫자가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그 합계는 내 인생 어느 페이지에도 없던 크기였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밤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루 종일 닦던 바닥 대신 이제는 진실이라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단체방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예전 주식 갖고 있다며 요즘 팔 준비한대요. 누가 썼는지는 몰랐지만 표정들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모니터 뒤로 반쯤 가려진 비웃음, 그 웃음의 방향은 늘 나를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장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면담 가능하실까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팀장과 몇 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내에서 좀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요? 네, 투자 이야기가 내부 정보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요. 나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전 단 한 번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일부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중하지만 그 속엔 당신은 청소부라는 문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를 걸었습니다. 유리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옆으로 직원들의 웃음이 겹쳐 비쳤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들고 유리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닦을수록 내 얼굴은 또렷해지고 그들의 웃음은 흐려졌습니다. 퇴근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나, 나야. 만식이.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주식, 나도 증빙 찾았어. 창립 멤버 명단에 우리 이름 다 남아있더라. 정말? 응. 그땐 급여 대신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제는 증거야. 우리 손으로 받았잖아. 내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집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잉크가 바랜 전표, 이름 옆에 적힌 서명,
그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과 서류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로 스탠드 불빛이 떨어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숫자들이 반짝였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로비 전광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리안테크 신사업 발표 예정. 주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엔 흥분이 번졌고 누군가는 내게 요즘 주식 좀 아시죠? 라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청소만 합니다. 대신 오래 봅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다가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 요즘 소문 돌아요. 제발 그 통장 얘긴 하지 마. 왜? 내가 부끄럽니?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다. 내 이름은 안 나올 거야. 내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유리를 닦았습니다. 밤의 불빛이 유리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수요일 아침, 하늘이 유난히 낮았습니다. 출근길 버스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머릿속 숫자들이 따라 흘렀습니다. 어제까지의 주가 상승률 42%. 회사 전체가 들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 로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신사업 발표가 진행됩니다.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구석에 세워두고 천천히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 하단의 주가 그래프가 붉게 타오르고 사람들의 탄성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재무팀장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개인 보유 지분이 확인돼서요. 관련 공개가 필요합니다. 공개요? 예,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제 끝났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죠. 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나는 이미 회의실 3번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레 대신 통장과 서류를 들고 회의실 안엔 아들, 팀장, 인사팀, 그리고 몇 명의 임원이 모였습니다. 나는 투명한 컵에 물을 채우고 테이블 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창립 첫 해 급여 대신 받은 주식입니다. 내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 종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손으로 일군 회사니까요. 팀장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땐 형식상 지급이었죠. 지금은 진짜가 됐네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린트된 전환 내역과 공시 사본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청소부 어머니가 지분 공개했다네요. 속삭임이 번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야 밝힐 수 있네요. 이 회사 바닥을 처음 닦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투명한 컵의 물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로비 바닥 위로 번졌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닦는 이 바닥은 더 이상 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휴대폰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같은 청소반 언니가 다급히 말했다. 화면 속엔 굵은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내부 정보로 이익 챙긴다. 심장은 잠깐 멎은 듯 했습니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아들 회사 다닌다더니 역시 혈연빨이네. 회사 이미지 망친다. 나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피했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분 맞대. 그 말들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걸레를 밀었습니다. 소음이 잦아들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로비 구석에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조했고 눈 밑에는 피곤이 짙었습니다. 엄마, 해명해요. 게시판 난리예요. 무슨 해명을 하니? 이미 다 말했잖아.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까지 곤란해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곤란하겠지. 근데 엄마는 이미 30해를 닦아왔어. 이제 와서 더러운 게 뭐가 남겠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용히 퇴사하시는 게 회사에도 아드님에게도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바닥의 흙먼지부터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럽히고 누가 닦는지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걸레를 들어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유리벽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주름보다 깊은 선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특수관계자 보유 현황 정혜숙 청소부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로비에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공식 주주가 되셨네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하는 아직 이르죠. 청소가 덜 끝났거든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서 마지막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잡이에 내 얼굴이 찌그러져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잠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초라한 건 잠깐이고 깨끗함은 오래가니까. 걸레를 헹구던 물이 회색에서 맑은 물로 바뀌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나는 흙탕물일 뿐 오래 두면 맑아진다는 걸. 나는 대걸레를 세워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손끝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청소 중 이라고. 그 글씨가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닦는다. 내 이름에 묻은 먼지를.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맑은 햇살이 로비 유리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던 탓인지 공기가 유리처럼 투명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무언가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십시일반 모인 직원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리안테크 신사업 진출 발표. 주가는 또 한 번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혜숙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임원들과 언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허벅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사람 일은 언제나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라. 바닥은 내가 엎드릴 자리가 아니야. 누군가를 세울 자리지. 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내가 몰랐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자기 역할을 한 거죠. 당신은 나를 눌렀고 나는 버텼을 뿐이에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회장석 뒤 스크린에 공시가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정혜숙, 회사 지분 3.2%, 주요 주주로 등재.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들 눈 속엔 놀람과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청소입니다. 누가 더럽혔든 누가 밟았든 저는 끝까지 닦았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 초 뒤 누군가의 박수가 터졌고 이내 모든 이가 따라쳤습니다. 눈물이 눈가를 적셨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맑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유리벽이 반짝이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바닥은 결국 빛을 반사하려고 존재하는 거야. 그날 이후 리안테크는 달라졌습니다. 사내 게시판의 악성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대신 정혜숙 여사님, 존경합니다라는 댓글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여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오늘도 유리창이 반짝이네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공식 공지가 나왔습니다. 정혜숙 여사님, 창립 공로주로 명예퇴직. 나는 그 문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래 닦아낸 유리창처럼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퇴근 후 아들 도연이 내 손에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 명의 주식 매도 서류예요. 이제 그만 쉬세요. 나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물었어요. 이걸 팔면 우리에게 얼마가 남을까? 대략 50억쯤요. 그 숫자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바닥을 닦던 내 손이 멈췄고, 그럼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니? 그건 어머니 뜻대로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직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와 도장이 놓여 있었고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해온 건 청소였습니다. 이 세상도 사람의 마음도 결국 닦아야 깨끗해집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내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나는 도장을 눌렀습니다. 리안테크 창립 공로주 정혜숙 여사님, 보유 지분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가진 건 이 손뿐이야. 하지만 이 손이 닦은 자리마다 누군가 웃었으면 좋겠다. 회사 문을 나서자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유리벽엔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오만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끝이네. 그래, 이제 진짜 청소가 끝났네. 그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나는 가방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졌고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랜 글자들이 내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통장을 접어 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내 마음속에도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로비 유리문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중 정혜숙 여사님.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바닥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조금은 맑아진 듯 했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바닥에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루의 먼지를 다 쓸어내고 나니 마음도 함께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걸레를 접어 두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지난 세월의 모욕도 눈물도 다 스며 있었지요. 창문을 열자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건물 유리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세상을 청소했을 뿐이지. 멀리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조금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노란 삼각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람 마음도 조심해야 미끄러지지 않아요.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반짝이는 바닥 위에 내 그림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빛이 닿을 때마다 그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대한 작은 청소였습니다.